전화 받고 저까지 못 나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이 오셨습니까? 됐습니다. 아이고, 네.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이 다 힘든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소방 공무원도 다시 온다고 그러고 명임명창 풍류량과 가지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전류 한장 말을 태우고 팔도 풍류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9월 살인 잠시 후 탄신 665주년 기념 고불 맹사성 선생 숙모제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불 맹사성 선생 숙모의 총무이사 김진태입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숙모회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내 애빈을 조중혁 숙모회장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모회장 조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신 분 모두가 다 귀하신 분이라 소개를 해드려야 옳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산시 김범수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산시 의회 홍성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복귀왕 의원님은 의정활동상 참석을 못하시고 최원석 비서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오치석 아산시 노인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종호 온양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맹태섭 아산시 산림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서 나오십니다. 안장헌 충청남도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맹의석 아산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김흐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장기승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향교재단 오준환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전교협의회 유익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본 숙모회 직전 회장이신 박종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산시 유림회 이종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창향교 박신규 전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산향교 심중근 전교님은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만전당 홍가신 숙모회 권의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독성서원 모현회 김종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창맹시 대종회 맹주왕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창맹시 대종회 맹준모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한용 배방업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방농협 이형기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석 당협위원장 참석하신 것 같은데, 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아산시의 김은성 문화유산과장님의 여러분이 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탄신 제665주년 고불 맹사성 선생 숙모제 일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입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전몰 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중혁 숙모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청량한 가을 날씨에 오늘 맹사성 선생님 제665주년 탄신 기념 숙모 제양에 참석해 주신 아산시 김범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내 기빈과 유림들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또 신창맹시 종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충절과 청백리의 상징이신 고불 맹사성 선생의 높으신 학덕과 유운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께서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 나라가 혼탁한 시기에 충과 효를 실천하시고 청렴과 검소함으로 한결같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내 비록 벼슬이 정승이지만 만백성이 내 벗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백리의 표상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숙모제양은 단순히 옛 선연을 기리는 의식이 아니라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되새기는 귀한 자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생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혼란한 사회 속에지만 올곧은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께서 직접 지으신 강호 사시가 중 가을 편을 제가 음미하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가을입니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조그마한 배에 금을 실어 흐르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 순서로 먼저 아산시 김범수 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아산시 부시장 김범수입니다. 금일 맹사성 선생님을 추모하는 제의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맹시 행단은 맹사성 선생님과 그의 아버지인 맹이도 선생님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쓴 곳으로 유명한 사적지입니다. 특히 바로 옆 고택은 고려시대 건립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지역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아산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고불 맹사성 선생님 숙모 제양을 준비하신 조중혁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진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산시 의회 홍성표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의장 홍성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늘은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고불 맹사성 선생님 숙모회장님이신 조중혁 회장님께서 강호사시가 중에 가을을 읽어줬듯이 충의 마음, 또 효의 마음, 또 청백리로서 아산에서 최고의 인물로 이렇게 자리 잡으신
맹사성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종 분들 많이 와 계시고, 또 아산시에서 김범수 부시장님, 또 저희 의회에서 또 맹희석 부의장님이 또 신창 맹시세요. 맹희석 부의장님, 또 전임 의장이신 김희영 의장님, 또 전임 부의장님이신 이계 부의장님 이렇게 와 계신데요. 저희 아산시 의회에서도 고불 선생님의 그 강직한 마음, 또 백성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강직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시민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초원관이시며 아산교육지원청 신세균 교육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요 바로 옆에 있는 금곡초등학교에서 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맹시행단의 아이들과 와서 우리 맹사성 고불 선생님의 그 뜻과 또 그 높은 어를 늘 기리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을 했던 것이 오늘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 아산교육청은 그 고불 선생님의 그 높은 뜻을 아이들이 익혀서 우리 앞으로의 세대들이 청렴한 가운데 자기 자신의 뜻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향교재단 오준환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충남 향교재단 이사장 오준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예, 신세균 김범수 부시장님, 신세균 교육장님,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유익렬 전기협의 회장님을 비롯한 유림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선의 명재상 맹사성 선생의 탄신 665주년을 맞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평생 학문에 정진하셨고 청렴과 공정으로 백성을 살피셨으며 충신과 효자로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선생께서 몸소 실천하신 흉효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숙모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선현의 정신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는 의미 깊은 의식 행사입니다. 충청남도 향교재단은 도내 34개 향교와 함께 전통문화와 유교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숙모제가 그러한 뜻을 다시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의 학덕이 우리 사회의 길이 빛나기를 기원하며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장기승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예술이 함께 살아 숨쉬는 이곳 온양 땅, 젊음과 청춘과 꿈과 희망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산 땅에서 우리 2조 500년 역사의 218명의 청백리 중 세종대왕 집권 시 15분의 청백리 중에 청백리이신 맹사성 정성의 숙무제를 우리 220만 충남 도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 30여 년 전에 젊은 날
이곳에서 맹사성 추명사를 처음 계획 연출해서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의 원장으로 가 있는데 연구원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말씀 그냥 저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산하기관으로서 약 10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박사들인데 박사 아닌 사람이 한 10몇 명 정도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중에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쉽게 표현해서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제가 돌아가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맹사성 정승의 정신을 계승하는 학술 연구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직원들과 상의할 것이고, 잠시 후에 우리 연구실장으로 있는 민정희 박사께서 맹사성 정승에 대해서 잠시 강의 들어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향교 전교협의회 유익렬 회장님의 추모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제가 부여에서 왔는데 향교 전교를 했고 현재는 34개 충남 향교 전교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40년 6개월 교직에 있었어요. 주로 공주, 부여, 논산에서만 교장도 오래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림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달 전에 부여 향교에서 천안향교, 여기 고불 고택, 또 현충사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여기를 왔었어요. 고불 고택에.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왔는데 제가 그냥 오기 뭐해서 고불 선생의 국어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강호사시사를 딸딸 외워가 막 가르쳤고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시를 졌는데 제가 한번 낭송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가 문정공이시죠. 시호가 문정공 고불 맹사성 대감님 추모, 이 9글자를 넣어서 앞에 놔가지고 시를 졌습니다. 고불 맹사성 대감님의 유덕을 추모하며 불의 청렴결백 귀감이신 청백리로 맹자님의 학덕과 치세지도를 거울 삼아 사단 인의예지 인륜법도를 솔선하셨네. 성인군자 바른법도 한결같은 실천으로 대의 명분 지키시려 온갖 역경 감내하시고 추원감시 불승강모 후세의 길이 빛나리 감천농지 남기신 치적 추앙의 큰 별 모덕선양 유림법도 밝혀주신 거룩한 큰 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은 고불 맹사성 선생님의 업적 연구 발표 순서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민정희 박사님으로부터 고불 맹사성 정승이 업적 재조명 연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의 연구실장 민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명절 이렇게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서 이렇게 또 맹사 선생님 탄신제를 지내는데 이렇게 또 좀 발표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좀 뭔가 맹사 선생님을 좀 재조명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중혁 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좀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사본을 조금 해갖고 왔어요. 한 장짜리 앞뒷면으로 있는데요. 저 앞쪽에 조금 있고요. 이따가라도 한번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문화연구원에 그 2004년도 개원하면서 그 공채 1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연구실장을 맡고 있고요.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문화연구원 안에 그 충남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장을 하고 올해 1월 1일자로 연구실장의 그 보임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장기승 원장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은 전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 역사문화 기관입니다. 아마 좀 관련되신 분들이라면 좀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올리고요. 지금 한 100여 명 정도의 그 석박사 그 연구자들이 문화재 발굴 조사, 그 다음에 충청학 연구, 그리고 문화재 보존 관리, 그리고 이제 특히 산하에 충남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뿐만 아니라 유물 수집,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 그 충남의 문화유산들을 좀 환수하는 그러한 업무들을 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찾아가는 유물 관리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이렇게 소중한 유물들을 이렇게 좀 보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비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면 저희 연구원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그런 보존 관리나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일 겁니다.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별도로 그렇게 개원을 시킨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4년 9월 13일인데요. 날짜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제가 이곳 맹시행단에서 기호유학 입문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좀 개최를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외암마을 교수댁에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외암마을과 온주암문, 그리고 2024년에 이곳 맹시행단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총 4회에 걸쳐서 좀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앞서 이제 향교재단에서도 나오시고 좀 하셨지만 당시에 2000년부터 경북에서는 경북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규모의 막대한 사업들 좀 진행을 했었고요. 충남은 좀 늦지만 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좀 그래도 충청 지역의 유교문화의 어떤 가치, 재조명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실은 2014년도에 그때는 문화복지위원이었죠. 그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오신 역사문화연구원의 장기승 원장이 그때 위원장이셨고, 그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어쨌든 아산에 연구가 있다 보니까 굉장한 애정들을 가지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결과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총 18개 사업들에서 3,300억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지금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맹상수행 탄신 숙모제 숙모 회원님들, 신창 맹시 대종의 종원들, 그리고 지역의 유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만큼은 좀 고불 선생님의 학문과 정신을 좀 되새기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명절을 굉장히 좀 힘들게 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맹상생에 관련한 이 짧은 한 17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자료는 많이 읽는 그런 시간이 좀 됐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최대한으로 짧게 그 시간에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숙모제의 이런 행사들로 앞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북춤도 추고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좀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전에는 이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남서원에
장입니다. 연구장이. 그래서 실제 그 저희도 이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15일 날 요번에 명절 기간 때문에 조금 늦춰가지고 요번에 이제 추향제를 좀 지내는데요. 그 준비도 좀 굉장히 좀 바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예전에는 어르신들끼리만 이렇게 제향을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늘 이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제향이 제대로 좀 앞으로 계승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도남서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이 춘향제, 추향제 참여를 해서 직접 몸소 이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장의분들이나 유림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이제 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셔서 이런 제향의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세대 간에 이렇게 좀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 뭐 도기주 아시죠? 예, 도기주를 좀 이제 뭐 계속 이제 대접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안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한 잔은 좋은데 계속 그것만 드시고 오래간만에 만나셔서 회 뽑으시다 보니까 정작 이제 제향에는 좀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고민 끝에 회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도 하지 않고 지금 오늘 이런 자리처럼 뭔가 그 도남서원과 관련한 또는 제향과 관련된 그런 의미들을 조금씩 반출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그 맹사 선생님과 만나다라고 하는 마주하다라고 하면서 부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이길 바라는가라고 하는 부제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은 단순히 뭔가 남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뭔가 보일 만큼의 실천하자는 뜻이니까 조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좀 그 제향에 앞서서 조금 그 마음속으로 한번 좀 단어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컨대 정직 또는 책임, 뭐 조화 이런 이제 각자들의 어떤 그런 단어들이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마음속에 좀 새겨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고불 선생님의 어떤 삶을 조금 반출을 좀 해보겠습니다. 맹사 선생님은 정말 여말 선초 격변기 속에서 정말 청년과 책임 그리고 조화의 정치로 대성한 재상이십니다. 고불 선생님은 이제 공민왕 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세종 20년에 작고를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본가는 신창이고 자는 불지, 호는 고불입니다. 가계는 이제 고려 후기부터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요. 증조부 맹인은 이부전설을 지내셨고 고려 말 조돈의 난을 평정한 그 공으로 신창백에 봉해졌습니다. 조부 맹유는 이부상설을, 부친 맹이도는 수문전 제학을 지내셨고요. 처조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려 말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분이셨던 최영 장군이고요. 그 장인은 최담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배경은 그에게 학문과 관직의 어떤 문을 열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격변기의 정치적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큰 리스크를 안겨주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왕 12년에 그 1386년이죠. 이때 문과 장원으로 급제를 해서 중앙 관료로 진출을 하십니다. 그러나 1388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국이 격변을 하고요. 장인 최담과 그 다음에 처조부 최영이 이제 반역죄로 몰려서 희생되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사위는 연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관직은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물론 개인의 어떤 유능함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 보여진 어떤 맹사 선생님의 신중하고 정직한 처신이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정도전 또는 뭐 조준 등의 당시 개국공신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다 보니 당연히 맹사 선생님은 외직으로 밀려나서 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부친 맹희도 선생의 어떤 태도도 또 주목돼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실제 양천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보면 자신은 좀 은거를 좀 지켰으나 태조에게 실제 태조가 여기 온양에 온천을 하러 오십니다. 그때 이제 태조를 보고 찬양하고 정도준, 조준 등과 시문을 주고 받으면서 새 왕조에 대한 최소한의 협력 의사를 표했습니다. 후대의 성리학적 잣대로 보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대의 어떤 관념으로는 충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어떤 앞길을 도모하려는 절충이자 현실적인 처세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체면과 고집을 내려놓은 부친의 결단. 실제 아버지도 효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 아들 맹사성 스님도 어떤 효행으로 유명한데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아들로서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인생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조선이 개창된 직후에 보면 맹사성의 그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내직에 기용되자마자 정익의 시호 문제로 파면이 되셨고요. 복직 이후에는 이방원의 입장에서 당시 문화부 중추원 중심의 관제 개혁안을 제시를 했지만 실제 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주 목사로 좌천을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노비 변정 문제로는 유배를 겪으셨고요. 결정적으로 태종 8년에 조대림 사건에 그 영린을 건드려서 이분이 이제 사형 직전까지 갑니다. 당시 이제 스승 권근을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역사상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태종을 만류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태종 스스로가 꺾고 다만 이제 그 장 100대를 때리고요. 지금의 이제 한산입니다. 한산 향교의 제복으로 노비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되는 어떤 가혹한 처분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또 아들 맹기미가 장사되는 어떤 비극도 겪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한번 문상을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활달하시고 유쾌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들의 상이에요. 38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망인이. 근데 이제 선생님의 평소에 그렇게 유쾌하셨던 분의 그런 모습들을 늘 보다가 그런 슬픔을 딱 보니까 그냥 어깨가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짱하고요.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도대체 저 아버지는 마음이 어떨까?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괜히 해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괜히 아이들이 이제 객지 나가서 살고 있는데 괜히 아들들한테 용돈을 이렇게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돈 잘 받았다고. 그래서 하루를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맹사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배를 가고 아들이 장사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 아버지로서 갖는 그런 심경,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이분은 이제 고려시대 때 세 분의 왕을 모셨고요. 조선시대 때는 4분의 왕입니다. 총 7분의 왕을 모셨어요. 그리고 조선이 개국되자마자 태종 때까지 태종 말까지 26년 한 4개월 정도의 관직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딱 절반 13년 2개월 동안 한 번은 좌천되시고 2번은 파직되시고 4번이 파직이고요. 2번은 유배를 당하십니다. 이는 이제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불운 때문만이 아니라요, 개국공신 세력에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행적, 또는 고려 초기의 관제의 개혁의 어떤 모델로 상정한 인식, 노비 변정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우유부단함, 대사원과 관찰사 시절에 보인 과도할 정도의 신중함,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컨대
맹사 선생님은 새 왕조에 완전히 편승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등을 돌리지도 않는 약간의 경계인의 어떤 그런 그 곡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약점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맹사 선생님은 태종대 이후에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인물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체화를 합니다. 그는 어느 특정 정치 세력에도 가담하지 않았고요. 공적인 업무 밖에는 관료와의 어떤 사적 교류나 이런 것들을 극도로 절제하셨습니다. 재산에 대한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당대의 어떤 관행들을 감안하면 매우 철저할 정도로 특이한 자기 관리에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종 9년에 방면돼서 재등용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성실하고 조신한 태도를 보여주셨고 왕의 결국에는 그런 왕의 이제 그 신임으로 회복을 하십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검약과 청렴, 순수한 성품을 실무와 결합해서 보여주셨고 그 결과 여러 판서직들을 두루 거치면서 경륜을 쌓아가셨습니다. 이 전하는 개인의 어떤 생존수를 넘어서요 신생 조선의 어떤 공공윤리를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관료의 모범을 체화한 것입니다. 그의 절제와 청렴은 개인의 어떤 덕목을 넘어서 조직 신뢰의 어떤 기반이었습니다. 세종의 즉위는 맹사성 선생에게 전성기를 열어줍니다. 젊고 총명하고 패기에 찬 국왕과 아주 원숙하고 노련한 어떤 재상의 결합은 국정 전반의 혁신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었습니다. 맹사성 선생은 8년에 걸쳐서 우의정과 자의정 등 의정부 재상으로 복무하며 세종이 가장 의욕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던 초년 국정의 어떤 설계와 집행을 안정적으로 떠받쳤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과시가 아닌 균형과 절제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정책 결정에서의 어떤 신중함, 원칙 준수, 공사 구분, 청렴의 실천은 백반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세종이 그를 발탁한 인사는 사람을 얻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황희와 더불어 맹사성은 세종 치세가 황금기 문화와 제도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인적 자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맹사성 선생님은 생애 동안 고려의 3분의 임금과 조선의 4분의 임금을 경험했고 세종 17년 좌의정으로 치사하면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한결같이 명재상 청백리입니다. 그러나 그 영예는 젊은 날의 영광이 아니라 좌천과 파직, 유배와 같은 쓰라린 과정을 통한 뒤에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정치 세력의 논리로 규정하지 않았고 관행적인 향응이나 사사로운 어떤 연줄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셨습니다. 그 결벽에 가까운 자기 절제가 오늘의 시각에서도 정말 낯설 만큼 엄격했기 때문에 그는 신생 왕조에 필요로 하는 신뢰의 기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맹사성 선생에서 배우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근본을 지키는 절제입니다. 변화가 거셀수록 원칙과 절제가 조직의 신뢰를 지탱을 합니다. 둘째는 균형과 조화의 리더십입니다. 명군과 노재상의 어떤 협업처럼 세대, 이념, 기능이 다른 역량을 조화시키는 리더십이 위기 극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효에서 공으로 이어지는 윤리의 확장입니다. 사적인 어떤 미덕이 공적 책임으로 확장될 때 개인의 덕은 제도와 공동체의 신뢰로 전환됩니다. 맹사성 선생은 드라마틱하게 출세를 한 주인공은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시련을 통해서 완성된 신뢰의 상징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문명의 전환기에 그는 스스로를 정치적 세가 아니라 공적 윤리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단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의 국정이 꿈꾸던 그런 문화와 제도의 황금기는 맹사성과 같은 인물들이 절제된 그런 성심 위에서 세워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공직사회와 지역 공동체에서 실천해야 될 덕목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절제, 균형을 만드는 조화, 사적 미덕을 공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건너 신뢰의 내일을 여는 길이며 고불 맹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대적인 유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신창맹시 문중을 대표해서 신창맹시 대종의 맹준모 수석 부회장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맹시 대종의 맹준모 수석부회장입니다. 맹형기 회장님께서 건강이 불편하신 관계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조선의 대학자이자 청백리의 표상이신 문종공 맹사성 할아버지 탄생 665주년을 기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고불 맹사성 숙모의 관계자 여러분, 아산, 신창, 온양 향교 전교님과 유림 어르신들, 맹시 대종의 임원 및 종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종공 할아버지가 지으신 강호사 시가 중 가을의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조그만 배에 금을 실어 흐르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유라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참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조입니다. 이 시조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강가에서 누리는 소박한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허한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문정공께서는 시와 음률에 밝아 가사문학과 공중음악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으며 고려 말 벼슬에 올라 세종 때에는 좌의정을 지내시며 청렴과 겸손으로 백성을 섬기는 참된 재상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문정공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청렴과 겸손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후손들이 갈등하기보다 이해와 화합으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종중은 물론 지역사회와 나라를 밝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상의 어를 받들어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화합을 바탕으로 서로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하며 각자의 삶터에서 정직과 성실을 다할 때 그 자체가 바로 문정공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숙모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정성 덕분에 오늘의 재앙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끝으로 문정공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모두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삶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고 앞으로 더 큰 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복귀왕 의원으로부터 축전이 도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신 665주년 고불 맹사성 선생 숙모제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덕사에서 숙모 제향을 봉행하겠습니다. 헌관과 집사께서는 세덕사로 이동하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숙모 제향의 초헌관에는 신세균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원관에는 심중근 아산향교 전규님, 종원관에는 맹주환 신창맹시 전 대종회장, 심례에는 김종욱 독성서원 모연회장님, 대축은 조광희 신창향교 전 전교님, 직일에는 이종천 아산시 유림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황관 세 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황관 세 분. 집사들만. 마이크를 안 들리나. 하나 더 갖다 주세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저 하나 또 있어야 되는데. 천자동계 정시진설 허란출 악자 응한기야. 발자는 초원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진설을 점검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헌과한급 제세 개재배. 헌관과 모든 참사자는 다 같이 재배하시겠습니다. 배. 흥하면 일어나세요. 배. 평신. 함사냐 향을 3번 피우시오. 넣으시고 거기서 이렇게 향을 원래 목도 먹는 거야. 축과는 패백을 만들어 초원관에게 드리시오. 초원관은 헌패하고 축과는 시계 앞에 올리시오. 자, 백발씩 나네. 뭐가 있는데 한국에 드리시오. 자인초원과 조옥충문 일곱? 유 단기인기원 4358년 세차 을사 8월
간모사 19일 임자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세균 감소고 상서맹 선생 우국충이 고심정절 문월천추 살인송영 모충전성 동포맹선생 사친지호 위국고충 연희교사 성도공명 조년전성 문정맹선생 화채희조 태길생민 유효차청 영세가전 조년전성 유여손 등 근이 생패청작 자성서품 식전명천 상향 다음은 호공양이 있겠습니다. 헌하. 꽃은 순수한 마음과 인의예리의 덕을 상징합니다. 이것으로 고물 맹사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합니다. 초원관을 인도하여 문복 자리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 앉게 하시오. 이작수 초헌관 초헌관 주허자 고거정 국관은 왼쪽에 북행하여 무릎 꿇고 앉아서 술잔을 초원관에게 드리시오. 안주를 받아 드시오. 족수지 강자동계 출문복이
수관은 상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고 내려가시고 말자하인 초원과 건강한 개재배 헌관은 모두 재배하시겠습니다. 건관만 하시겠습니다. 꾹꾹 무릎 꿇고 4번 하셔야 됩니다. 배, 후, 배, 후, 평시 일어나세요. 야 개재배 헌관과 모든 참례자는 함께 재배하시겠습니다. 사료 지토 관광 그냥 넣어 괜찮아. 또 그냥 차차 저걸로 흙 조금만 퍼서 그냥 담으시면 살짝 드십니다. 드시고 이 다식을 한번 드셔봐요. 다식. 아니. 반찬 하나 올라가세요. 안으로. 거기 누가요? 저기 뒤에. 어디 뒤에? 우리 맹경선께서 지금 강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하는 그 장원상을 받은 천안 아산을 어두